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을 요격했습니다. 밤사이에 이슬람 정권이 계속해서 이 지역에 미사일 폭격을 가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전투를 끝내기 위한 합의를 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레이 양크스가 텔아비브에서 생방송으로 소식을 전합니다. 트레이. 도드칼라, 좋은 아침입니다. 외교 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란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으며 밤새 이 나라에 탄도미사일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그 미사일 중 하나가 텔아비브 중심부를 직격했습니다. 이 공격 후 영상에서 보듯 지평선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우리는 방금 현장에서 돌아왔고 구조대원들이 잔해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미사일 꼭대기 100kg 탄두로 직접 충격이 발생해 이 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밤새 이스라엘 중부 전역에서 몇 차례 요격이 있었으며 이스라엘의 첨단 방공 시스템이 적의 발사를 격추하기 위해 작동했습니다. 이스라엘인들과 미국인들은 테헤란의 정권 심장구와 다른 지역을 타격하며 이들 탄도미사일 저장고 중 다수를 겨냥해 반격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중 일부는 주말에 제로이 워포이 중앙사령부에서 공개됐습니다. 이 모든 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이란 정권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5일의 시간을 주고 있다고 말하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는 단지 5일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간이 끝나면 그게 모두에게 아주 좋은 합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가서 그곳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면 그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일이겠죠. 이란인들은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반응했지만 보도에 따르면 대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테헤란에서 시로이와 이스라엘 공격 결과로 찍힌 사진들입니다. 이들은 계속 이슬람 정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도 합의 가능성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친구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찍 대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방위군과 제로이 군대가 거둔 큰 성과를 바탕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전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 우리의 핵심 이익을 지키는 합의를 통해서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정권에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에 앉아 실질적인 양보를 하도록 기회를 주고 싶어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미군이 이 지역으로 이동해 토드칼라 대통령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트레이 양크스가 오늘 아침 이스라엘에서 생중계로 전합니다. 트레이, 감사합니다. 이제 파워스 창립자이자 미 육군 특수작전 정보 분석가 출신인 브렛 벨리코비치와 연결하겠습니다. 브렛, 한편으로는 센트컴이 에피퓨리 작전의 일환으로 9,000개 이상의 표적이 타격되었다고 확인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5일간의 휴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이 휴전이 궁극적으로 이 분쟁의 협상을 통한 종결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그리고 이란이 정말로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부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목표는 끝없는 전쟁이 아니라 결정적 결과이며 지금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알수인 상징적인 폭격 캠페인이 아니라 적의 전투 능력을 전략적으로 완전히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핵 아마겟돈으로 다시 장난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공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공중 캠페인은 목표물 파괴를 넘어서 전체 시스템을 붕괴시켜 압박을 계속할 것입니다. 당신은 물류, 지휘 통제 네트워크, 통신, 보급망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보고 있는 것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생산이 이러한 공격들로 인해 급격히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공중작전은 훨씬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는 이동식 발사대 지휘센터, 방공망을 공격하고 이란이 전력을 재건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이 공세를 계속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국경 밖으로 힘을 투사하지 못할 때까지 압박을 가하고 우리가 그 지역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상군 투입에 관해서 타임스지는 군 관계자들이 육군 82 공수사단의 한 여단과 참모본부 일부를 재활화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이란에 파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지원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상군 투입이 이 분쟁의 다음 불가피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토드 보세요. 실제로 공군력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프라를 파괴할 수 있고 능력을 약화시킬 수는 있지만 물리적인 통제가 필요한 특정 목표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어떤 위치를 폭격할 수는 있지만 그곳을 직접 통제하지 않는 한 적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공군력은 우리를 아마 80%에서 90% 정도까지는 이끌어줍니다. 하지만 고강도의 지상작전은 제대로 사용된다면 최종 결과를 보장하고 그 격차를 메워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수부대나 해군부대가 해당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점령이 아니라 정밀 임무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핵심 거점을 확보하고 남아있는 위협을 제거한 다음 이란이 전 세계 해상 운송과 재활화 부대를 위협하는 데 사용하는 전략적 지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 지금 이 순간 이란은 미국이 시작한 일을 끝낼 의지가 없다고 정말로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럽지 않고 오히려 계산적으로 우리가 지금 강하게 반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미국의 리더십이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닌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비효율적인 지도자들의 수년간의 망설임과 전략적 표류의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미국이 세계 경제가 인질이 될 수 없고 핵 위협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 군대만이 유일한 것입니다. 이 지역의 안정과 완전한 불안정 사이에서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브렛, 당신이 이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셈법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것을 들어보세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오늘 아침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란의 이웃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실제로 이란과의 싸움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30초 안에 이것이 분쟁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 이웃들이 이 상황에 지친 것 같습니다. 만약 이번 공격들이 무언가를 했다면 그것은 점점 더 우리 동맹국들을 가깝게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평소에는 중립을 지키던 집단들조차도 매일 밤 샤이드의 공격을 당하고 자신들의 관광지가 폭격당하는 것에 지쳐버렸습니다. 제 생각에 이란의 공포 제국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물라들은 실수를 했고 이 지역에 혼란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들의 대변인들은 영영 침묵하게 되고 있으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곧 이를 완전히 끝낼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당신이 누구와 협상하고 있는지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다른 집단들과 협상하고 있는가가 되었습니다. 세속주의자, 종교적 파벌, 그리고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지휘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말하건대 백악관이 정말로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는 누군가와 협상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브렛, 당신이 말한 것처럼 두고 봐야겠죠. 브렛 벨리코비치, 언제나처럼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